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50% 초반으로 내려갔는데 전주와 비교하면 그 하락폭이 좀 큽니다. 역시 남북관계 문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2,598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1,507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3.6%로 50%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4.6%포인트, 지난주 대비 4.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41.1%로 4.1%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예. 긍부정 격차가 12.5%로 오차 범위를 여전히 크게 넘어서긴 하지만 4월 2주차, 그러니까 지난 총선 전에 12.1%포인트의 격차 이후에 가장 격차가 좁혀진 겁니다. 4.15 총선 선거 압승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긍정평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4월, 5월 대략 한 6주가량은 60%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윤미향 당선인 또 윤미향 의원 논란으로 50% 후반까지 소폭 하락했었는데 대략 5%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이유는 역시 김여정 부부장의 지난주와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진 여러 독설들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충격 속에서 봤는데요.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지지율이 이번 주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또 평양 3차 회담 이런 것도 인해서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지지율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엔 네. 반대로 이제 떨어진 현상. 남북관계가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은 비단 이번뿐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역대 정부에서도 이제 남북 관계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상 대통령 국정 평가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긴 했었는데요. 긴장 관계가 높아지게 되면 어쨌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아지는 흐름들 또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 올라가는 흐름들은 보수 진영,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든 정부든 아니면 진보 성향의 정부든 그것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긴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악재가 됐을 때 이제 긴장 관계가 상당히 고조돼서 이제 관계가 악화되어서 무력 도발이라든가 이런 이제 위기 상황이 고조됐을 때 타격은 사실은 보수 정부보다는 진보 정부가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 기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진보 정부에서는 어쨌든 남북 관계 화해 협력의 기조를 갖고 가다가 악화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안보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 성향에 있는 분들, 그래 이제 공세 또는 야당의 공세들 이런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서 부정적인 타격이 더 이제 큰 흐름들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8.15 남북 합의가 있었어요. 확성기 중단하고 그때는 보수 정부였습니다만은 그때도 한 8% 가량 상승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악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 초반에 있었던 금강산 관광객 북한군 피격 사망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하락폭이 한 7% 가량 크게 보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제 나타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현 정부가 진보 정부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악화된 상황인데 앞으로 만약에 위기 상황이 좀 더 고조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통해서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도 아마 국민 여론을 또 한번 신경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국민 대다수도 북한의 최고 저론만 있느냐. 네.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 좀 속된 말로 굉장히 심한 말로 우리 지도자를 폄훼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참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아마 내일 수리를 할지 또 보류할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청와대 어제 윤두한 홍보수석도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북한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발표된 또 인터넷 매체의 조사도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40%대를 상회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오늘 리얼미터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공식 집계를 이제 내일 금요일까지 리얼미터가 일간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방송 오기 전에 대통령 지지를 봤을 때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봐서는 일단 어제 청와대 공식 입장 그리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하락세를 멈출 수 있는 어떤 동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또 추가적인 군사 도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군사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경 대응하겠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도발이 어떨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이 또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지지율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을 이제 추구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제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어쨌든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후에 북한의 무력 도발도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북 관계 개선 얘기만 쭉 하게 될 경우에는 이후에 무력 도발이 있었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국민적인 이제 비판들이 상당히 더 고조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쨌든 좀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북한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서해 교전 있었던 김대중 정부 때도 이제 남북 화해 협력 기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충돌이 있었을 때 매우 이제 강경한 입장 보인 것들은 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강경한 이제 입장들 정부에서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게, 이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로 가게 촉발된 계기는 이제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었는데 대북전단을 왜 그냥 두냐 뭐 이거였습니다. 네. 이 대북전단,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체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찬반 여론도 조사하셨죠? 네, 저희가 이 조사는 이제 지난 6월 10일 날 TBS 의뢰로 조사한 건데요.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4.8%,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대북 전단 금지법 제정 찬반을 물었는데 전단을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에 50%가 찬성을 했고요. 예. 반대가 41.1%, 대략 5대4 정도로 대북 전단 금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사는 6월 10일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여 이상 전에 한 것이고요. 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이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회 비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저희가 어제에서 오늘 또 발표한 게 있는데 이건 또 좀 부정적인 여론이 과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그 대북전단 금지법도 당시에 이제 6월 10일 날은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5대4로 더 높았는데 향후에 조사를 한 번 더 했을 경우에는 아마 팽팽하거나 반대 의견이 좀 높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좀 같습니다. 정리하면 리얼미터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찬반 공감도를 12일 날 조사했는데 네. 그때는 국회 비준 하는 게 맞다. 이게 네. 더 높았단 말이죠. 대략 비율이. 10%포인트 높았죠. 그런데 그 개성에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난 뒤인 17일 날 조사를 보니까 네. 같은 설문 내용이었는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하면 안 된다가 훨씬 많았다. 이거는 그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 분명히. 워딩은 조금 이제 다르긴 했습니다만은 국회 비준에 대한 아무튼 긍정적인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의 조사였고요. 저희가 폭파 다음 날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어제 조사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한 건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이 대북전단 금지법도 지금 그 전에 조사한 것은 찬성이 좀 높지만은 네. 지금 하면 반대가 더 높을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다만 이제 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같은 경우는 이제 판문점 선언했던 내용들을 우리 이제 법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성격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니까 국민적 동의가 있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북한의 최근 강경하게 입장이 나온 데에 따라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이제 우리 법과 같은 비슷한 이제 지위를
판문점 선언에 부여한다는 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데 이제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찬성 그게 이제 지난 10일에 조사를 한 것인데 5대4 정도로 찬성이 높았는데 뭐 지금 만약에 다시 조사를 하게 되면 격차는 좀 줄어들 수는 있을 텐데 생각에는 반대가 그렇다고 월등히 많아진 사안은 또 아닌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 대북 전단 금지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좀 보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으로써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금지하는데 동의하는 기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대북 전단 금지 여부에 대한 인식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한 인식은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보통 이 안보 이슈가 발생하면 보수 정당이 반사 이익을 얻기 마련인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일단 정당 지지도 개요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이 0.9%포인트 하락한 41.4%를 기록했고요. 미래통합당이 0.4%포인트 하락한 27.5%.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씩 떨어진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이 지금 원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수세에 몰려 있고 또 이제 안보 이슈까지 발생한 마당에 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히려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당들도 국민의당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이 0.8%포인트 하락한 4.9%, 정의당이 0.9%포인트 하락한 4.7%. 전반적으로 이제 진보 계열 정당들은 다 빠졌고요. 국민의당은 0.4%포인트 오른 3.9%였고 무당층이 예년보다 평상시보다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2.9%포인트 오른 14.7%. 원래 선거가 끝나면 무당층이 조금 다시 늘어나기 마련인데 이번 주는 이 원구성 문제에다가 이 북한 변수 때문에 무당층이 좀 늘고 양당이 모두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윤영 센터장님. 예. 이 안보 이슈가 발생하고 북한이 저렇게 무슨 폭발을 하고 앞으로 더한 것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빠진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아직 이제 선거 결과에서도 이제 확인되었듯이 우리 이제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어떤 부정적 인식 이것들이 아직 선거 끝나고 일정 부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불신이 또는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어쨌든 보수층에서 이제 그 결집도를 강하게 하는 사안이 이제 대북 이슈인 것인데 그런 사안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다른 이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본적으로 어쨌든 변화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사 효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원구성 관련해 가지고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아직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본질적으로 야당이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원내대표도 지금 이제 직을 내려놓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단일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개원이 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이제 야당이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이제 대북 이슈 관련해 가지고 뭐 안보 이슈이기 때문에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2010년에 보면은 천안함 폭침이 있었고 또 한 가지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이른바 5.24 조치를 지방선거 전에 했어요. 예. 매우 이제 강경하게 대북 제재를 하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5.24 조치를 결정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지고 뭐 이제 경제 유동성이 불안정성이 상당히 고조되게 됐고 그것이 사실 그때 2010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사안들이 안보 불안이 어떤 경제 불안으로 연결되고 할 경우에는 뭐 이제 야당이 일정 부분 또 시간이 지나면 반사 효과를 얻을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그 야당의 장애투쟁, 국회 보이콧 여기에 대해서 좀 분노를 표현했던 유권자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결과를 봤을 때. 그랬는데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원구성 논쟁 때문에 다시 국회는 안 열리고 있고. 네. 근데 코로나19 북한 문제까지 겹쳤기 때문에 빨리 국회를 열어달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그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떨어진데 한몫하지 않았을까.
예, 사실 진퇴양난이죠. 지금 북한 변수는 이제 뭐 정보위원회라든지 아니 외통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도 안심할 텐데 당내에서도 여러 이제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여해야 된다는 당내 의원들도 있고요. 예. 아직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집거 중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여하튼 많은 언론에서 이제 주목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 또 문제 제기하는 방식일 텐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지지율이 지금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 원구성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모습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빠지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지금 북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대 사실상 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예. 민주당 지지율은 1% 미만의 소폭 하락이란 말이에요. 미래통합당과 비슷한. 그러니까 지금 북한 변수는 민주당에 큰 지금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고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좀 소폭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벌써 한 1, 2주 동안 비슷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미래통합당은 빨리 이제 전략을 바꿔서 지금 원으로 다시 원내로 들어가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면은 야당이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당이 이제 밀어붙이게 되면 뭐 이렇게 할 방어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도 진퇴양난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면은 사실 야당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론 상황들 어떤 야당의 정당 지지율 변화라든가 또는 여당의 변화, 그다음에 지금 뭐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한 이제 여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야당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야당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류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잘. 그러니까 사실은 여론이 뒷받침되기를 아마 야당으로서는 바랬을 테고 그것이 이제 대여투쟁에서 힘을 발휘하는 이제 동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전혀 사실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개원이라든가 이런데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더 좋게 평가하는 그렇죠.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각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이제 야당이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이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외면하는 것이 뭐 바람직한 선택 또는 대중의 호응을 얻는 선택은 아니고 원내에 들어와서 국가 위기 상황인 거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같이 협력하는 모습에서 어쨌든 야당의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하고 미래통합당 의원들 간에 인터뷰할 때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다들 그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국민의힘을 믿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국민의힘이 바로 여론일 텐데 지금 이 국회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에 관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윤희용 센터장 말처럼 단독으로 민주당이 했다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결과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저께 조사한 건데요. 16일 날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공감도를 조사했는데 잘한 일이다가 52.4%, 잘못한 일이다가 37.5%. 지금 뭐 정당 지지율의 지형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과 또 열린민주당, 정의당 지지율 합친 숫자가 이제 50%가량 되기 때문에 절반가량은 이제 긍정평가했고요. 뭐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압승을 국민들이 거두게 해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책임을 지고 구성을 하고 일을 해라 이런 목소리가 같고요. 나머지 37.5%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지금 20% 후반인데 여기에다가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층 중에 일부 예.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못한 일이라고 부정평가를 했는데 뭐 대략 한 15%포인트 긍정평가가 높다는 거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생각과 국민들의 여론은 약간 조금 괴리가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민주당이 뭐 미래통합당의 주장처럼 뭐 독재를 한다 이런 것보다 네. 국회를 빨리 열어라 일을 해라 이런 거에도 공감을 더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일이긴 할 텐데
여당에서 이제 프레임을 일하는 국회라고 이제 선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사람들 또 국민들은 그렇지 일하는 국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빨리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장외투쟁을 하거나 국회 의정을 이제 외면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제 어쨌든 그 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뭐 호응도가 상당히 이제 제약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국민적인 비난이 좀 더 커질 수도 야당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위기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를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지금 약간은 이제 격앙된 자세로 이 여당과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좀 실리적으로 좀 입장을 갖고 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으로 좀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두 분의 말씀도 지금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야당이 스탠스를 이제는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야당이 그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또 뭐 장애투쟁을 한다, 뭐 삭발투쟁을 한다, 국회 보이콧을 한다. 그럼 지지율은 더 빠질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있는데 그걸 다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고 뭐 이런 건데 두 분 말씀은 그래도 받아야 된다. 7개라도 받고 국회를 열어야 국회를 열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 불신했던 국민들이 미래통합당한테 신뢰를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실 원외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조호영 원내대표까지 원외로 이제 빠져버리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가 이제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일단 원내대표는 다시 좀 복귀해서 원 구성 다시 열띤 뭐 토론이라든지 뭐 하더라도 뭐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